자, 이전 강좌에서 파이썬 클래스의 주요 개념인 그 상속에 관해서 우리가 학습했었어요. 그리고 주요 특징들을 기능적 측면에서 주로 다뤘죠. 상속이라는 개념이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클래스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유용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강좌에서는 상속 개념을 그 네임스페이스의 탐색과 관련해서 요약 정리하고, 그 다음에 추상 클래스라는 새로운 클래스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클래스는 선언과 동시에 클래스 객체가 생성되고, 또 클래스를 호출함으로써 인스턴스 객체가 생성된다고 그랬죠. 클래스 객체와 인스턴스 객체는 서로 다른 네임스페이스를 기반으로 동작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두 개의 네임스페이스는 링크를 통해 탐색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속에서 이 상속 인헤리턴스 상속에서 어떤 오브젝트 닷 애트리뷰트 라는 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인스턴스 객체인 오브젝트, 여기 이제 인스턴스 객체죠. 인스턴스 객체인 오브젝트의 요 애트리뷰트, 즉 인스턴스 변수가 되든지 혹은 메소드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참조하겠다는 의미죠. 이를 위해서 Attribute Definition Tree라는 ADT 상에서 네임스페이스 탐색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애트리뷰트를 찾게 되죠. 이러한 네임스페이스는 상속을 통해서 연결되는 슈퍼 클래스와 혹은 서브 클래스, 그 다음에 클래스 호출을 통해 만들어지는 인스턴스 객체, 그리고 또 클래스 객체와 인스턴스 객체와 연결된 변수, 메소드 등의 탐색이 각 네임스페이스 기반의 링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탐색이 끝나면 이제 할 게 없어요. 그 다음은 실행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클래스 선언이라든지, 클래스 선언하면 클래스 객체가 만들어지죠. 또 클래스를 호출하면은 인스턴스 객체가 생성되죠. 그 다음에 상속을 받게 되면은 그 상속 관계에 의해서 네임스페이스가 또 연결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네임스페이스 이런 오브젝트 애트리뷰트를 하면은 이 애트리뷰트를 찾기 위해서 상속 관계가 존재하고 있을 때 클래스와 상속받은 클래스, 그 다음에 인스턴스 객체들 그 사이에서 관계에서 네임스페이스들을 서로 간에 연결시켜서 탐색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ADT의 구성은 메소드의 선언과 인스턴스 메소드 내부에서의 이 셀프를 사용한 변수 할당, 또는 클래스 내부에서의 변수 할당을 통해서 구분됩니다. 그리고 상속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클래스들의 네임스페이스 간의 링크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상속은 이런 다중 상속과 그 다음에 다중 레벨 상속 등을 허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클래스 애트리뷰트는 클래스 애트리뷰트와 인스턴스 애트리뷰트는 우리 달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상속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다중 상속, 다중 레벨 상속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런 attribute definition tree, 결국 하나의 트리입니다. 이 네임스페이스가 트리로서 구성되면서 거기서 찾게 됩니다. 자, 그림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이 그림에서 이제 우리가 ADT, 즉 애트리뷰트 정의를 해놓고 있는 틀이죠. 여기서 보면 이런 클래스가 두 개가 있고, 요 두 클래스를 상속받았죠. 클래스가. 그러면 요 슈퍼 클래스와 슈퍼 클래스의 네임스페이스가 있고, 요 클래스들 간의 네임스페이스가 서로 링크를 통해서 연결됩니다. 얘가 얘와 상속받았고 얘를 상속받았다는 것을 링크를 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에서 객체를 인스턴스를 생성하면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생성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클래스는 이걸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 슈퍼 클래스의 애트리뷰트를 공유하게 됩니다. 또 이것도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 클래스의 애트리뷰트도 공유해요.
그런데 이 객체는 이 클래스로부터 생성됐기 때문에 요거를 공유하게 됩니다. 요 클래스 거를. 자, 그렇게 되면 얘는 결국은 이 전체를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객체 이름을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라고 했을 때 오브젝트.attribute 이렇게 해놓으면은 요 애트리뷰트를 참조하고 있는 건데, 요 애트리뷰트를 찾기 위해서 밑에서부터, 즉 요 오브젝트로부터 시작을 해서 상위로 올라가고, 여기에 있으면 여기서 찾아서 끝내고, 여기에 없으면 또 상위로 올라가되, 상위가 여러 개 존재하면 레프트에서 라이트 쪽으로 가면서 찾는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이제 네임스페이스 탐색이 일어납니다. 즉 애트리뷰트 데피니션 트리를 탐색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그 네임스페이스 트리가 어떻게 생성되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제 실질적 프로그램에서는 클래스 1, S1이 선언됐고 클래스 2가 선언되면서 클래스 객체가 두 개 만들겠죠. 여기는 이제 클래스 객체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클래스 X는 S1과 S2를 상속받아죠. 이게 똑같은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속받아서 여기에 요 애트리뷰트를 요 set 애트리뷰트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요 V로 세팅을 시키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또 클래스 객체가 만들어지죠. 즉 요겁니다. 파란색. 자, 그래갖고 요 X라는 클래스를 호출하면서 요 X 요거에 대한 인스턴스가 오브젝트로서 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또 이해를 이제 코딩 프로그램 얘기겠죠. 그래서 요 오브젝트의 애트리뷰트를 이제 참조하게 되면은 요거를 이제 찾게 됩니다. 탐색을.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찾습니다. 요 X의 객체 여기서부터 찾아서 여기서 애트리뷰트가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끝내버립니다. 만약에 여기서 애트리뷰트가 없으면은 위로 올라가서 이제 S1과 S2를 뒤지게 되죠. 이런 식의 네임스페이스 탐색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또한 그 상속화된 메소드의 이제 특성이 뭐냐면은 우리가 중요한 게 그 오버라이딩이라는 거죠. 오버라이드. 이제 그 메소드 재정의 하는 거죠. 특히 이제 메소드 오버라이드인데, 요 메소드 오버라이드라는 거는 그 서브 클래스에서 슈퍼 클래스의 애트리뷰트, 이게 슈퍼 클래스의 그 변수가 될 수도 있고 메소드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재정의 한다는 거예요. 그 한번 얘기는 했죠. 그 오버라이드 한다는 건 그렇게 재정의 함으로써 해당 슈퍼 클래스의 메소드를 스페셜라이즈, 즉 전문화 시킬 수 있고, 혹은 그 커스터마이즈, 나만의 메소드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버라이드는 슈퍼 클래스의 메소드가 가진 기능을 서브 클래스에서 이렇게 전문화시키고 나만의 것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슈퍼 클래스 메소드가 가진 기능을 서브 클래스에서 확장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 슈퍼 클래스 이름이나 슈퍼라는 함수를 통해서 슈퍼 클래스의 기능은 그대로 간직하면서 그 필요한 기능을 그 서브 클래스에서 그 메소드에서 그 슈퍼 함수를 부른 그 명령 코드 앞과 뒤 전후에 추가해 가지고 그 재정의한 메소드를 슈퍼 클래스의 메소드로부터 확장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에 대한 예는 이전 강의에서 한번 설명한 게 있습니다.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상속이라는 것은 결국 클래스들 간의 상하 계층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여러 클래스들이 있을 때 상속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계층을 구성할 수 있게 되죠. 요게 이제 상위 부모 하나 위고, 얘는 이제 자식이라는 클래스. 이게 이제 슈퍼 클래스고, 이게 서브 클래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위에 또 갈 수 있다니, 또 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클래스들 간의 계층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는 이제 네임스페이스 간의 계층이, 네임스페이스 간에도 계층을 이루고 있고, 이게 트리 구조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텀으로 밑에부터 탐색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 이 클래스 상속된 관계에서 보면 전체 시스템은 클래스들의 계층화예요. 하이어러키 오브 클래스들을 이제 계층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 이제 클래스 마이 슈퍼라는 게
있고 여기 이제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에서는 요 프린트 하나만 딸랑 해줘요. 뭐 물론 여러분이 필요하면 여기서 추가한 거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mySub라는 메소드는 슈퍼라는 mySuper를 상속받죠. 이렇게 괄호 안에 적어주는 건 상속을 받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또 동일한 이름, 똑같은 메소드 이름을 가진 메소드를 똑같이 만들었죠. 이게 재정의했죠. 슈퍼에서는 이렇게 슈퍼 클래스에서는 메소드를 이렇게 제공해 줬지만 나는 그 메소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 거로 만들겠다. 이런 게 커스터마이저예요. 커스터마이저 시킨 거죠. 내 것으로만. 그래서 얘는 마이 슈퍼 클래스 이름이나 슈퍼를 통해서 슈퍼라는 함수를 통해서 슈퍼 클래스의 그 제정했던 메소드를 호출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호출하고 요 전후로 해서 내가 코드를 추가해 가지고 그 슈퍼 클래스의 요 메소드를 확장시키는 거죠. 요건 이렇게 하면 확장될 수 있는 거예요. 기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어떤 전문화라든지 내 거로만 만들면 커스터마이즈, 그 다음에 이런 확장 이런 걸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메소드 재정의를 통해서. 자, 그래서 mySuper라는 이제 슈퍼 클래스를 호출하면 슈퍼 클래스 객체가 생성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되죠. mySuper라는 클래스에서 mySub라는 클래스가 mySub라는 클래스가 mySuper를 상속받은 상태고, 여기서 이제 이 상태에서는 여기서 x라는 mySub의 인스턴스 객체를 생성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메소드를 호출하죠. 메소드를 호출하면은 요 메소드 mySub 객체니까 요곳의 메소드가 호출됩니다. 근데 요거는 mySuper 객체를 만든 거죠. 요건 mySuper니까 요 mySuper 객체를 x를 만들었고, 그 x단 메소드 하면 요거에 그 my 메소드가 호출됩니다. 그래서 print in mySuper란 메소드 요게 프린트 되죠. 자, 근데 mySub라는 객체 요거를 이제 객체를 생성해서 x로 만들었어요. 거기서 x단 메소드를 호출하면 얘 메소드가 호출됩니다. 그러면 이게 호출되는 거죠. 요게 호출된 건 확장된 거이기 때문에 얘는 처음에 이걸 찍죠. 마이 스타팅을 찍고 그 다음에는 슈퍼 거를 그대로 호출해서 또 찍어요. 슈퍼 거를 그대로 또 찍어주죠. 그리고 또 다음에는 요걸 찍어주죠. 즉 슈퍼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포함한 나만의 거를 추가해서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만 여기선 프린트라는 메소드만 쓰고 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클래스를 여러 개가 있는 게 존재하고 있을 때 그 클래스들을 인터페이스하는 이런 하나의 기법인데, 얘가 이제 스페셜라이즈라는 모듈이고, 요게 mySuper, inheritor, replacer, extender, 그다음에 provider 이런 5개의 클래스가 정의 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mySuper라는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inheritor라는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replacer, extender, 그 다음에 프로바이더, 이렇게 5개의 클래스가 정의 내려져 있어요. 자,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호출을 하는 거 보면은 여기서 이제 inheritor라는 클래스, inheritor, replacer, extender, 프로바이더 있을 때 그 mySuper가 있을 때 얘네들은 다 이걸 상속받았죠. 여기서 이렇게 상속받았죠. 그래서 5개의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할 때 요 inherit라는 클래스, replace라는 클래스, extended 클래스, 이게 클래스 객체예요. 이 클래스 객체를 3개를 튜플화 시켜서 시퀀스 객체로, 시퀀스 타입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거 for 루프, 반복 루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각각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클래스라는 변수를 대응시켜서, 여기서 CLSS를 쓰기가, 클래스라는 건 이제 이 파이썬에선 리저브드 보호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런 변수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C 대신에 K로 해가지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요 각각에 대해서 포로비 돌면 제일 처음에 inheritor 클래스 객체를 가지고 요 포로비 돌겠죠. 그래서 보면 제일 처음에 뮤라인하고 클래스의 이름, 요게 이제 클래스의 이름을 가지는 속성 변수죠. 클래스 이름 찍어주고, 그 다음에 그 클래스의 메소드를 찍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포로 돌면서 제일 처음엔 inheritor 클래스 객체를 가지고 하니까 클래스 이름 찍으라니까 inheritor 찍죠.
그리고 점점점 찍고 클래스의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이네리터의 메소드가 이건 아무것도 없죠. 근데 요거는 마이수퍼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재정의 한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이수퍼 걸 그대로 요 메소드가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래서 마이수퍼 메소드 이걸 찍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에는 리플레이스를 가지고 클래스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름이 리플레이서고 리플레이서의 메소드는 재정의 해놨죠. 이거를 얘를 쓴다는 얘기죠. 재정이 안 했으면 위에 그 수퍼 걸 쓰고 재정이 해놨으면 얘 걸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린트 앤 리플레이스 모드 이렇게 찍죠. 그 다음에 익스텐더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익스텐더 해가지고 익스텐더는 재정이 했죠. 재정이 하면서 확장을 시켰죠. 그래서 프린트도 요거 앞에 거 프린트 해주고 그 다음에 슈퍼 거의 메소드를 호출해서 마이 슈퍼맨 요것도 찍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것도 찍어주죠. 그리고 이제 요 포롭이 이제 그러면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프로바이더를 찍어주고 프린트 해주고 그 다음에 프로바이더 객체를 하나 만들죠. X 요 프로바이더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죠. X가. 그래서 프로바이더 객체를 만들고 그 프로바이더 객체의 딜리게이트라는 그 함수를 호출하는데 프로바이드인 딜리게이트가 없지만 얘가 마이수퍼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마이수퍼의 딜리게이트라는 함수가 실행되죠. 근데 딜리게이트 함수 보면은 액션이라는 함수가 지금 액션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마이수퍼에는 없죠. 이런 게 나중에 이제 추상 메소드입니다. 그 상속받는 쪽에서 얘를 구현해 놔야 돼요. 여기는 자기 슈퍼 클래스에는 구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상속받는 쪽에서 구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액션을 구현해 놨고 이거 찍으라면 액션이 이제 그대로 실행되죠. 프로바이드 액션이. 요게 이제 여러 개의 클래스를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요런 튜플 같은 거를 사용해서 인터페이스 시킬 수 있다. 호출해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튜플 해도 좋고 이거 리스트 해도 좋아요. 리스트 해가지고 이네리터, 뭐 리플레이서 이렇게 시퀀스 객체로 만들어서 여러 개의 클래스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짓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아까 그 좀 전에 앞에 예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요 추상 아까 슈퍼 클래스가 추상 클래스였어요. 그래서 이게 추상 슈퍼 클래스였죠. 그래서 이런 추상 슈퍼 클래스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데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데 구여 자기는 만들어 놓지 않고 자기를 상속받는 서브 클래스에서 구현해라 하고 구현하지 않고 남겨둔 메소드 이런 걸 우리가 추상 메소드로 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우리가 나중에 추상 클래스라고 그래요. 자, 추상 클래스에 대한 특성이 나오는데 자, 그 예를 들자면 아까 마이수퍼에서 딜리게이트란 메소드 요 딜리게이트란 메소드가 여기서 보면은 요 액션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이 마이수퍼에는 액션이 구현 안 돼 있죠. 그래서 나는 구현 안 할 테니까 나를 상속받는 쪽에서 구현해놔라 해서 써라 해서 이렇게 액션을 구현하죠. 이거 안 하면 오류가 나옵니다. 호출했을 때 구현이 안 돼 있으면. 그래서 만일 그런 메소드를 서브 클래스가 이렇게 구현하지 않으면 딜리게이트를 호출하게 되면은 undefined name exception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이수퍼 해가지고 딜리게이트에서 액션을 해놓고 액션을 구현 안 해놨어요. 다만 액션을 해놓고 요건 이제 오류 체킹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선언해 놓은 건데 액션 해가지고 assert라는 게 디버깅 할 때 써먹기 좋은 그 어떤 일종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돼 있으면 false면 action must be defined. 그 액션이 정의돼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내보내라 이거죠. 이래야 좀 마이수퍼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엑스타 델리게이트 이걸 호출하면은 요게 호출되면서 액션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액션이 실제로 구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요 액션 must be defined라는 게 나온다. 이거는 실제로 어떤 요걸 구현해 놓은 개념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이것이 존재한다 없다라는 걸 판단해서 존재하면은 true면 뭘 해주고 false면 뭘 그 오류를 내주는 거죠. 이래서 이런 assert를 쓰든지 아니면 raise라는 그 exception을 야기시키는 이런 raise 명령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액션에다가 raise 해가지고 이게 구현 안 됐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요 not implemented error 해가지고 메시지를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assert나 raise 같은 걸 이용해서 구현이 안 됐, 그것이 참일 경우, 구현이 됐을 경우, 안 됐을 경우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찍어주도록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 시간에는 다음 요 추상 클래스,
abstract class라는 것을 좀 이제 상세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